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과 지나갈 수 있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건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당장에 요단강을 들어가야 될 그 입장, 또 여리고성을 만나서 승리하면서 아이성에서 또 패배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 얼마나 바라겠어요. 얼마나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보장,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 할 때 이긴다라는 것에서 성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고 하는 것 자체를 그것만 가지고 이긴다. 거기에서 이긴다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나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기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거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이죠. 완성. 지금 저거 2012년으로 보면은 2012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2500년간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지나와서 그 이후로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그 백성이 됐던 거죠. 어쩌다가 그러네. 어쩌다가. 그런데 그 백성 나라 없는 상태가 됐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는 이기게 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이기게 하는 거는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보고 그거 참 이기게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이기게 한다 했으니까 나도 이기지. 이 사람도 나도 이기지. 나도 그 말씀을 내한테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기게 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입장이나 또 2012년을 보내는 입장이나 2020년을 맞이하는 입장이나 나를 항상 이기게 한다. 그런 내용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2021년을 지금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미국 시민들 중에서 청교도 정신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 환경도 같이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무기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덤벼들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낸시 그 하원 의장처럼 또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우리를 이기한다는 이 표현에서 미국이라 하는 그 연결점에요. 늘 그래왔던 거죠. 그게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다. 그 political correctness라 하는 그 단어 속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 하는 게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환경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국이란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이걸 염두에 뒀을까? 손톱의 때만큼,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이나 했겠나? 미국의 폴리티컬 코렉트에서 좌우가 되든지 간에, 좌가 되든지 우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그냥 갖고 노는 6.25 전쟁도 한번 일으켜갖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돈만 챙기고는 뭐 일회성적인 대한민국은 뭐 멀리 떠나도 되고 이건 뭐 필요할 때 좀 이래 챙기는 듯이 하다가 필요 없으면은 당장에 쓸모가 없다 싶으면 뭐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2021년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 2021년 지금 2012년 이후에 인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나오는데 지금 요 버전 이제 고쳤다는 거죠. 2021년 2월 20일이죠. 2월 20일. 이때 고쳤습니다. 뭐가 고치냐? 이때 고친 건 요겁니다. 요거. 1517년 요 표시한 거, 1919년 표시했고, 2100년, 1910년에서 2012년에서 100년을 지나는 2100년이죠. 그리고 2508년, 요 네 개를 연 것이 2021년 2월 20일입니다. 이 날이 뭐냐면은, 이거죠. 요거. 2021년 사건명의 2월 달에 외계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종말하고 2021년 2월 20일, 저때 2월 20일이에요. 여기는 칸이 없어서 지금 안 적었는데 이때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인류사에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대한민국 위치를 선지자, 대한민국 자체가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다 하고 선포한 날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1월 20일하고 연결해서 한 달 만에 또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바뀌네요. 물론 그 앞에 10월 11월 22일, 2020년 10월 20일, 28일 이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 이 교황전에 대한 것은 협력관계라고 넘어왔던 이 선포가 있었는데 요금에도 발전이죠. 엄청난 발전인데 2월 20일은 한 단계 더 우리가 스스로 이걸 높인 거예요. 협력관계라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하고 연결됐지만은 미국에게는 이미 왕적인 요소를 주고 대한민국은 이 선지자적인 요소,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지금 풀어놓지 않는, 그냥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그거는 뭉쳐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위치.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선지자의 이 위치를 지금 찾아 나가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위치가 되느냐 하고 지금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참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이스라엘도 인정 안 하고 아니 뭐 성경에도 뭐 그래 써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 위치를 자꾸 확인해야 되고 이걸 뭐 누가 뭐 해주는 것도 없죠. 이거 해주라고 뭐 인류 전체에서 어디 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보면서 예사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놨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지금 인류 전체에서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다 하고 지금 뭐 어거지와 같은 주장입니다. 어거지와 같은. 근데 이것이 어거지가 아닌 거죠. 어거지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거 하나를 지금 붙잡는 거예요. 누구로도 이 보장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든지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문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거지라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을 달달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을 작년부터 이제는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망할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광호 목사를 선지자로 두려고 하는 그런 위치,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사람이니까 정광호 목사가 선지자라 하는 것에는 뭐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광호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70년 앞으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적인 위치로 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 위치로 두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글이라 하는 체계, 이거를 만드는 그 세종대왕을 또한 선지자 위치로 두는 그런 대한민국의 흐름에서 선지자적인 발걸음으로서 뚜벅뚜벅 앞으로 계속 나가다가 하면서 더 나아가면은 그보다 훨씬 앞서는 2000년 전에, 대한민국 2000년 전에 남쪽에 세워진 가야국이죠. 가야국에 그 왔던 그 흐름들이 바로 전도자들의 발걸음이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다. 고려까지 적어도 가야국까지는요 선지자 요소가 분명하고, 그리고 선지자 요소가 분명하면서 또 한 2000년을 1500년을 더 땡겨가면은 바로 당군이 나오는, 당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가 성경에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국가 역사적인 흐름을 줄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월별로 하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좀 앞으로 막막합니다. 뭐 3월 달도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4월, 5월 말 2021년이 막막합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사건을 기록해 나가면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런 점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선지자적인 눈으로서 보는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인류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걸 또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약초 산행, 여기에 핵전쟁이 터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로 언론에서 보도한 이건 좀 중간에 좀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던 차 드디어 2월 27일 유튜브에서 약초 산행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분간 약초 산행은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끊습니다. 얼마 전에 DS 글로벌 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마라라고 한쪽 건물을 공격하였으나 다행히 건물은 일부 손상되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을 얼마 전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무의로 끝나 안전하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도하면서 골프나 치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이것은 CGI로 영상을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로 일하고 있는 곳은 플로리다 말라라고 지하 터널 사무실과 지상 사무실 두 곳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가 일하는 곳이 임시정부로서 워싱턴이 아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직 어느 곳을 택할지 결정이 나지 않았고 장관들 모임에서 거론될 것이라 감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가 워싱턴을 다시 쓰는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워싱턴 DC는 글로벌 리스트들에 의해 세워진 모든 건물은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워싱턴을 다시 정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뒤엉킨 아픈 역사의 흔적들 속에서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장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 들, 공기, 나무 모두가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무산과 독립된 미국 공화국 수도 설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애국자 지인분을 통해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전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현재 DS 글로벌 리스트에 의해 핵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 상황으로 핵전쟁 폭풍 전야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리스트 카발은 무기 시험 테스트를 가장하여 카나다, 미국, 남태평양, 러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여기저기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DS 글로벌 리스트 등이 카발은 태평양 물밑에서 잠수함을 가지고 전 세계 전역에서 여기저기 공격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카발이 어떻게 그 많은 핵무기를 입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에 대한 가격이 매우 높게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대의 무기를 만들고 한 대만 만들었다는 식으로 주요 관계자를 속이고 DS 글로벌 리스트들이 무기를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무기는 공식적인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가 비밀리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 또한 그럴 것입니다. 특히 레이건 시절 미소 간 전력무기 감축 협정을 할 때 폐기한 핵무기들을 실제로 카발이 접수했다는 소식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긴가민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핵전쟁이라니 한편으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주로 대중매체는
이미 글로벌리스트 카발에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정확한 실체와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대중을 선전선동하여 그들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종의 세뇌 공작을 구사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펼쳐왔다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 현재까지 수많은 인신매매, 소아, 성애, 범죄자 등을 체포하였으나 DS 글로벌 리스트가 장악한 언론에서는 우리 일반인이 목격하는 거대하게 체포되어 소몰되는 과정조차도 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속하게 거대하게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 형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늘도 땅도 놀라는 엄청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마무시한 핵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카발이 장악한 언론에서는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서는 인류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 정점에서 결행되고 있는 핵전쟁조차도 카발이 장악한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참고로 오늘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성명을 통해 태평양 함대의 전략미사일을 탑재한 수중순항함 블라디미르 모노마호가 계획된 전투훈련 조치의 일환으로 블라바 탄도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등으로 DS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장악한 주로 언론 대중매체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자 주로 언론에서 보도한 이 단편의 소식에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소식이 함축되어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히 이들이 핵무기를 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우주군과 이에 협조를 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 핵전쟁 피해가 저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또한 DS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핵을 발사하면 핵을 저격함과 동시에 그들이 기지를 쑥대밭을 만들고 폭파시켜 더 이상 카발이 기지에서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10배의 보복을 통하여 무자비하게 카발을 폭격 소탕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겨놓은 핵무기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해 비상대기 체계를 갖추고 그들이 핵을 쏠 때마다 핵탄두를 요격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라 이것이 현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설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이고, 이 정보를 수집, 가공, 판독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를 시청자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끊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잠깐 한 5분, 거의 한 5분 정도 지나는 내용인데,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종류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미국의 현재 워싱턴 DC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옮긴다, 거론되고 있는 거. 미국의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 이래 절차적으로는 바이든이 된 거 아는데 트럼프가 지금 국방력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하는 취임이 또 비공개적으로 됐다는 말도 있는 거죠. 장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핵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러시아가 미국하고 지금 연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인데 카발이라는 개인이 미국과 러시아가 합동해서 막아야 되는 핵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뉴스가 나오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이걸 발견받아서 저녁에 어제 바로 우리가 또 이걸 자료를 옮겼는데,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 언론, 일반 공식적인 언론들은 각국마다요 전부 다가 이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때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이 어떠냐, 요 안에 메시지 속에 또 한 개 더 포함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언론이라 하는 언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옛날에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 모든 일반 국민들이 다 받은 걸 알면은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치사 선택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의뢰하지 않는 거는 언론에서 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미 그거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 통해진다. 자, 이런 때에 운영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시각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시각에서의 인류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런 국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선지자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거 뭐 좀 잘못됐네. 이쪽으로 가야 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가훈 목사가 이걸 외쳤는데, 제가 여기서 잡는 이유는 뭐 개인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정가훈 목사가 이 말 아니라도 나라 망한 걸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에는 이름을 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했다네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미국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또한 이스라엘 망했다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교황제도 인류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0월 달에 한미 대교황전의 협력관계다. 우리가 임의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맞아가는 거죠. 미국 정부 대선할 적에 11월 1일 날, 3일 날이 재선 선거일인데 11월 1일 날 트럼프 재선된다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4일 날 대통령 부정선거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 개명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 다음에 교황의 고리가 12월 달에 막 나타나는 걸 그때 본 거예요. 그때. 그리고 1월 달 넘어오면서 바이든이 취임하는 것이 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반역죄를 막 저질러고, 2월 2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금되면서 말라키 주교 예언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2월 2일 날. 2월 10일 날 외계인 존재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단지 인류 종말 정도가 아니고 태양계 종말로 우리가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대한민국의 100년 만에 나타난 3.1운동을 인류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임마누엘, 우리 3.1운동의 의미를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린다. 2월 달에 선포는 했는데 2월 20일 날 이걸 3.1운동 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임마누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3.1운동 100주년. 이렇게인 거죠. 이를 달력을 하면 달아라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핵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지금 어디 누가 거론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보를 들은 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것하고 연결성을 두고 앞으로 이 추위를 계속 대한민국에서는 설명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어떻게 이걸 나타나는가 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겠다. 그런 선포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